네, 이번 시간은 원래 자율 시간이거든요. 자율 시간인데 선생님이 이번 시간은 실과랑 연관 지어 보려고 했어요. 우리 실과 뭐에 대해서 배웠었냐면은 그 뭐 진로에 대해서 많이 탐색해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뭐 나에 대해 알아봐요. 그리고 뭐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 해서 뭐 흥미, 적성, 성격 이런 걸 다뤄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 MBTI 검사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MBTI 검사. 그래서 선생님이 MBTI 검사 선생님 나름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선생님 뒤로 가기를 눌러볼 건데 구글에 MBTI 검사 검색한 다음에 이거 맨 위에 선생님이 누른 거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총 검사 시간 12분 내외에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 중립을 최대한 선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선생님은 어떨 것 같아요? 또 이게 선생님이 항상 하는 생각인데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어려워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완전 비동의로 할까? 약간 비동의로 할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아, 아주 가끔, 아주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어, 대체로 그러지 않아요. 음, 아니다. 그럼 대체로 그러지 않으니까 이걸로 해야 되나? 아니, 아주 가끔 하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빨리 회신하려고 하는 건 맞는데,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은 약간 뭐냐에 따라 달라요. 뭐냐에 따라. 선생님은 큰 시험에 좀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연습할 때 100점이 나오는 거랑 실전에서 100점이 나오는 거랑 또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게 나중에 가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큰 무대에서 좀 떠는 사람이 있고 큰 무대에서도 하는 거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큰 무대에서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큰 무대에서 좀 약해가지고 선생님은 그게 항상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미 100점 맞을 노력을 다 했고 그만큼 노력을 다 했는데 시험 가면 100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약간 그런 마인드를 진짜로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은 120점을 맞는다는 마인드로 되게 더 열심히 해서 그러면은 120점 맞을 각오를 했으니까 실제 시험 가면 100점은 나오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살아왔는데 대신에 근데 선생님이 공부 빼고는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동의하겠습니다. 약간 동의. 공부 빼고는 그러니까 면접 같은 거 선생님이 괜찮게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동의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부였으면 완전 집중력 유지 못한다고 할 텐데. 그다음 이제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약간 그래요. 어, 굳이 막 완전 살갑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예 입 꾹 닫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에요. 호기심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아까 뭐 종목에 따라 달라요. 누구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있죠. 선생님인 네, 선생님 생각은 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요. 다음,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하지 불쾌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 이 문항을 해석해 보면은 약간 이성과 감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에는 이성적인 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에서 인기를 끄는 거는 감정적일 때가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논쟁에서 이기는 것. 논쟁에서 이겼다. 이 말이 뭐냐? 내 말이 맞다는 거거든요. 내 말이 맞는데 이제 상대의 기분은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말이 맞는 말이고 상대 말이 비교적 틀리고 논리가 빈약하다면은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대의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을 따라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내 기분 나쁘라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것도 아니고 맞는 말을 했는데 단순히 기분 때문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선생님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할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으면은 그 말에는 동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다음, 종족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니요.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정돈을 하고 싶은데 주목받는 일엔 관심이 없습니다. 뭐 그것까진 아니고요. 창의적이보다 현실적인 사람. 선생님은 엄청 창의적이고 엄청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 문항으로 선생님을 정의할 수 없네요. 사람들 때문에 거의 화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고요.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철저하기까지는 않아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아니고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토론 시 다른 사람이 진실을 더 중요시합니다. 진실이 중요하죠. 진실이 안 중요하면 토론을 왜 해요? 사람들의 감정 맞춰줄 거면 토론을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영향을 줄지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반반인데 이거 하나만 중립 찍을게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네, 약간 그렇고요.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낫습니다. 사교 모임도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야 돼요. 좀 맞지도 않는데 괜히 가려고 하면은 이게 더 나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계획과 이렇게 하죠. 3배의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맞죠? 계획대로 진행해야 뭐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자연을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약간? 빨리 실하지 말 실수를 절대 안 하고요. 부모로서 자녀 똑똑하게 착하게 성장을 바랍니다. 착하고 똑똑하면 안 될까? 다른 사람의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꿈이 현실 세계의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현실적인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약간 주의 있게 미리 계획하여보다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절대 아니고요.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동반한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선생님 나이가 돼도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이라는 개념이 별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이고 흥미로운 생각하면 시간을 보낸다. 약간 그럴 때가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것까지는 아니고 선생님은 큰 틀의 계획은 세워놓고 이제 그 안에 짜잘짜잘한 거는 약간 즉흥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게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아니요. 실적을 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은 제가 선생님이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로 생각해 봅니다. 아주 가끔 선생님 친구 중에 철학적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이런 생각을 간간히 한 번씩 하곤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아니다. 선생님을 이성이 85%에서 90%?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감정적인 게 10에서 15%라고 생각하는데 논리가 더 중요하긴 한데 무조건 논리가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딱 이 정도 내지 이 정도 하고 싶은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선택을 보려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선택을 보려하는 게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아니요. 친구가 어떤 일을 슬퍼할 경우, 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랑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항상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은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당장 도움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응원을 해주는 것도 좋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에 체크를 했어요. 다음,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은 불확실성과 싸워가는 게 인생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뭐 평균 수명이 80살 넘는다 해서 무조건 내가 80살까지 사는 게 보장됐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교통사고로 당장 뭐 오늘 그러니까 뭐 이게 솔직히 할 말은 아니지만 오늘이라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은 사람은 불확실성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라기 때문에 항상 누구에게나 걱정이나 불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동의에 이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뭐 어느 정도 지킵니다.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요, 협력이 나을 때가 있어요. 사실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모든 견해가 아니요. 사실 없는 주장을 하면은 선생님은 때를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말이 근거랑 정당성 듣고 나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듣고 나서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약간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비동의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약간 그렇고요.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뭐 그럴 때가 있죠. 항상 제자리에 두진 않아요.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요?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네. 스스로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 몽상가는 아니죠. 현실성이 있으니까 체크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상상보다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약간 반반인데 이렇게 합시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 위치합니다. 뭐 이건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이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아니요. 걸려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호의라는 거,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뭐랄까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수시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호의를 얻는 것도 당연히 좋죠. 호의가 없는 것보다는 호의가 있는 게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은 계산이 안 되는 것보다는 계산이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책, 영어, 예술 등 색다른 다양한 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네.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네. 그래서 검사 결과를 볼까요? 짜자잔. 선생님의 유형은 대담한 통솔자래요. 마음은 5대5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외향적인 사람이고, 에너지, 직관형. 선생님은 좀 현실적인 사람인데 직관형이라네요. 네, 뭐 어쨌든 선생님이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또한 받아들여야겠죠. 본성, 이성적 사고형, 원칙주의형. 그러니까 원칙주의형은 선생님 추측인데 무조건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는 사람인 것 같고, 이성적 사고형은 이제 그게 사람의 필요에 맞게 좀 바꿔야 된다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전술, 계획형, 탐색형, 자기주장형, 신중형, 성격 유형, 대담한 통솔자. 자신의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죠. 선생님이랑 약간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이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맞아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납니다. 물론 세상의 주인공이 나는 아닐지라도 내 삶에서의 주인공은 납니다. 내가 죽으면은
이 모든 게 나에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만약에 시한부 환자로 죽는데 그러면 남한테 잘해줘야 될까? 일단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닐 수 있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 걸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서 비전인 삶의 상식에 맞추는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꼭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는 의견이나 귀 기울이는 걸 방해하는 소음이 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직관을 굳건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으라 이 말이죠. 내 자신을 스스로 믿지 않으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겠어요? 이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부차적일 뿐입니다. 스티브 잡스랑 비슷하다고 하네요. 통솔자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리더입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넘치는 카리스마와 자신감으로 공통의 목표 실현을 위해 다른 이들을 이끌고 진두지휘합니다. 예민한 성격의 사회운동가형 사람과 달리 진취적인 생각과 결정력, 냉철한 판단력으로 세운 목표에 달성하고자 가끔은 무모할 만큼 이성적 사고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구의 다 3%에 지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유형이 인구의 3% 정도 되나봐요. 그렇지 않으면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심하고 섬세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두 주눅 들어 살지도 모르니까요. 다만 평소 잊고 살긴 하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위대한 사업가나 기관을 이끄는 통솔자형 사람들이 있으면 다행이기도 합니다. 성취를 통해서 느끼는 행복. 네, 어쨌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행복을 느낀다 그런 내용이겠죠. 성취 가능한 도전의 매력을 느낍니다. 충분한 시간과 자원만 있으면 어느 것도 실현한다고 믿습니다. 뛰어난 사업가로 만드는 자질로 판단력과 정확성,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서투른데 밖으로 쉽게 표출된대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감정 표현에 좀 더 조심을 해야겠죠. 네.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MBTI 검사하는 거 이 영상을 통해서 봤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실과랑도 관련이 있고 또 여러분의 추후에 직업 선택, 진로 선택과도 관련을 지을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의 성격을 검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는 여러분이 MBTI 검사를 다 끝내고 이 결과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클래스룸에 업로드하는 걸로 합시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칠게요. 빠이빠이.